20대 때보다 30대에 더 돈을 잘 벌 거고 30대보다 40대에 돈을 잘 벌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시간이 촉박해져요. 내가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괜한 책임감이 들고 나의 수익은 이 정도인데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면 늘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제가 생각났던 건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라고 합니다. 럭키드로우, 업사이클링,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간 프리웨이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20대라는 시기가 정말 책임감 없이 시간도 많고 내가 뭘 해도 괜찮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시간이 촉박해져요. 내가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괜한 책임감이 들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 막 생길 때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내가 20대 때 너무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야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생길 텐데 그걸 30대 때 찾으려면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만 해도 나랑 비슷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래들이랑 어울리게 되는데 20대 후반 그리고 30대를 갈수록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나와 또래가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와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내가 일하는 업무량이나 아니면은 연봉이나 벌어들인 수익 뭐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근데 그 다름을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수익은 이 정도인데 나랑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좁혀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미국 학위가 있는 그리고 미국에 선배가 있고 추천해주는 교수님이 있고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또 미국은 학생이 일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집안에 경제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벌어가지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나의 삶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저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유학을 못했으니까 영어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되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뭐 유학생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또 금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뭐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쓰는 씀씀이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리고 쉽게 선배 추천으로 아니면 교수님 추천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기업들에 탁탁 들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절대 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은 제가 책에서도 다룬 게 하나가 있는데 소득과 소비에 얽매이지 않는 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제가 20대 시절을 보냈을 때 저축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씀씀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도 날 거고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저의 20대 그리고 저에겐 지금은 30대고 그리고 저에겐 40대, 50대, 60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20대 때보다 30대에 더 돈을 잘 벌 거고 30대보다 40대에 돈을 잘 벌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나의 연차는 쌓일 거고 내가 일하는 거에서 경력은 늘어날 거고 노하우도 늘어날 거고 아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나를 정의하진 않는다. 내가 미래에도 이럴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벌어봤자 내가 느끼기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20대에 쓰는 돈은 전부 써버리자 20대 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대에 7년을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아둥바둥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거는 나를 위한 투자고 나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축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누가 1억을 모았대 누가 20대에 뭐 2억을 모았대 이런 거에서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열등감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늘 보내주는 그런 고민 사연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제가 생각났던 건 열등감을 조금 다른 말로 순화시켜보면 부러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부러운 거를 인정하고 그 열등감을 부러움으로 바꾸고 그 부러움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바꾸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서 더 이상 질투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 심리학자분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보지 않을 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긴대요.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이 사실 질투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 사람은 어떤 걸 하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질투, 열등감, 비교 이런 감정이라기보다 동경, 부러움, 닮고 싶음으로 변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 걸로 흡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열등감을 저를 발전시키는 이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효율만 따지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는데 영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어학연수를 할 돈은 없었고 워킹홀리데이는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했어요. 호주에 갔는데 디자인과 학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 디자인 회사였는데 잠깐 단기 알바로 한 3일을 일했는데 일은 사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돈이 더 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호주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디자인을 해야 되나? 물론 이게 커리어에는 더 효율적인 일인 것 같은데 나는 20대 때 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잡 오퍼를 거절하고 호주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대신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제가 디자인을 평생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일은 한국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할 건데 내가 언제 설거지를 해보고 언제 서빙을 해보고 언제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제 체력도 많이 들고.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꼭 디자인 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다양한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인턴십을 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망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네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쉽게 얘기해서 아이스크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쉽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한 입씩 먹어보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입씩 한 입씩 먹어보면 나는 초코 맛을 좋아하네, 나는 딸기 맛을 좋아하네, 아니면 나는 체리 맛을 좋아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다 한 입씩 먹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늘 주변 사람과 어울리는 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선배로부터 후배로부터 아니면 유튜브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게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삶에 잘 적용해도 좋지만 한 번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주변 사람들 너무 어울리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 완전히 홀로 되는 기분을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친구와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혼자 내가 어디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는 뭘 할지, 뭘 입을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회사에 갈지 이런 걸 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막 주변에 다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책임을 지는 순간 저는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가 결정함에 있어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이 관계주의 사회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다섯 번째는 나를 남에게 증명하려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종종 이제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미국 구경도 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제 친구가 데려온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놀러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냐,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연봉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뭐 돈은 얼마나 모았냐, 이런 굉장히 사적인 질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 다니고 이 정도 벌고 돈은 못 모았고 이런데 그 친구가 너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여기서 사니? 그리고 돈 안 모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 나중에 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왜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들어야 되지? 나를 책임져 줄 사람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나의 그런 것들을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풀려서 말하거나,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나는 나중에 이런 걸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그냥 거기서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고, 내가 나를 이 사람한테 증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남들한테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해주고 내가 나 스스로 약속한 거를 증명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 유튜브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고,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도 이제 저한테 증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는 얼마나 모았니, 얼마나 버니, 어디 사니, 무슨 일을 하니,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또 증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남한테 증명하려고 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 증명을 요구한다면, 혹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의 나의 소득, 지금의 나의 현재 상태가 나의 모든 인생을 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맞춰서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라고 대답하세요. 제 책 프리웨이는 20대 그리고 지금 현재 30대 초반 중반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좀 담아본 책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돈, 시간, 비교, 관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고민, 불안, 걱정, 컴플렉스로부터 어떻게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런 저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담아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프리웨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 제가 그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나만의 방식을 여러분도 제 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져주면 그걸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